다큐 처음에 보면은 PD님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짧게 만나봤었는데 이 다친 다리를 절뚝이면서 출근하시는 분도 나오고 또 산꼭대기 송신소를 홀로 지키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거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카메라가 꺼진 일상 속에서 아 이거 너무 울컥한다. 이거 좀 작지만 남들에겐 작을 수 있지만 이거 되게 뼈아픈 순간이다 하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러니까 평소엔 너무너무 당연하고 사소한 거였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이런 순간이 혹시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겪었던 것 중에는 정말 평범한 일상. 회사에 출근하면은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 뭐 먹지? 오늘은 뭐 먹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동료들이랑 이야기 나눴던 일상이 저희가 사라졌어요. 그 일상이. 사실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라도 선배가 한 잔 사주시는 그런 것들이 힘들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이제 유지를 못하니까 요즘은 사실 누가 점심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서로 궁금해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각자 조금씩 싸워서 해결하고 그렇게 점심이나 이렇게 약간 스몰 토크 같은 것들이 저는 되게 사회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진 것들이 가장 좀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가 밥 먹자고 하면 그거를 약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혹시 주용진 직무대리님도 여기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밥 얘기를 하셨으니까 보통 저희 이제 제가 어쨌든 지금 라디오에서는 제작 본부장을 맡고 있고 대표대를 맡고 있다 보니 저는 이제 밥을 먹고 밥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것도 물론 저도 제가 돈이 넘쳐나서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생각하는데 이제 후배들이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같이 안 먹겠다. 각자 내든지 그렇게 하면 같이 밥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은연중에는 제가 사야 되는 분위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견뎌서 지금은 점심시간에 저도 조용히 제가 나가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오늘은 밥을 사는데 같이 먹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알바비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같이 먹으면서 내가 사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밥에 관해서는 같이 먹는 경우가 극히 되게 드물어졌고 아예 날을 잡고 먹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 대화가 줄 수밖에 없고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다들 이제 월급이 없다 보니 밥 먹는 게 부담이 될 때도 있어서 그냥 빵 같은 걸 사놓고 이제 자리에서 먹는 친구들도 많고 그걸 아는데 같이 먹자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친구가 부담스러워 할 걸 아니까 같이 먹자는 말을 못 하고 그 친구가 먼저 말해줘야지 제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서로 눈치 보는 과정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겪어보지 못했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너무 조심하고 배려를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소통을 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맞습니다. 그러는 거군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극단적인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예였었는데 되게 지금 월급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되게 뾰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서로 뻔히 힘든 걸 아니까 그 짐을 지우기 싫다 보니 서로 피하게 되고 서로 좀 조심하게 되고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기도 한데 또 너무 배려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습니다. 보면서 미디어 오늘 기자분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대단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나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당신들은 하루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못한다고 다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무구빈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근데 어쨌든 1년 9개월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근데 공영방송 사수라는 목표가 정말 중요하고 큰 목표인데 어쨌든 내가 오늘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너무 막막한데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또 그냥 나 혼자 책임지더라도 어쨌든 나는 이제 어른인데
너무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 너무 가혹해 힘들어. 이런 건 혹시 없으셨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아직 1인 가정으로 저를만 책임지면 돼서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도 저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월급이 없다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그냥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그건 겪어봐야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이너스가 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다음에 기한이 예상했던 게 없는데 점점 길어지면서 1년 9개월이 됐고 이제 곧 1년 10개월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집 주인이 계약을 다시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오히려 저희는 월세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추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그걸 더 오히려 좋게 되게 감사하게 받은 거예요. 고맙게. 왜냐면 갑자기 저한테는 어떻게 목돈이 생겨서 그걸 또 월세로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매일 내던 카드값도 그렇게 매달 내는 것도 그렇고 밥값도 다시 한 번 더 검사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밥을 사는 경우도 그렇고, 또 아까 또 밥 얘기했지만 여럿이 같이 먹을 때 이 밥값이 이 친구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의 밥은 무엇일까부터 단계를 세워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쯤에는 좀 같이 먹을 수 갈 수 있고, 여기는 뭐 나 혼자 가도 아니면 편하게 가도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단계도 세워놓고, 그런 것들이 좀 그 돈의 문제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요. 저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역시 가장 큰 거는 이제 기자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기사를 취재를 하려고 하고 뭐 이러려다 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묶여 있는 시간이 있고 기사를 써도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왜 기사 안 써? 뭐 이렇게 물어볼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영 PD님이 이렇게 퇴근하면 자연스럽게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음식 배달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말씀하신 게 바닥으로 추락하는 건 한순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되게 담담하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400여 명이다가 점점 줄어서 이제 5월 6일 현재 기준으로 16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빈 책상이 점점 늘어가잖아요. 이럴 때 남아있는 분들이 약간 서로 미안해서 꺼내지 못하는 말은 있었을까요? 서로에게? 좀 더 꺼내고 싶었는데 꺼내지 못하는 말? 이게 처음에 동료들이 떠날 때는 좀 약간 배신감 같은 게 들어서, 아 너까지 나가면 어떡해, 야 뭐 좀만 더 같이 있자, 뭐 이런 식의 약간 그 말들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가오는 시점에는 누군가가 이제 취업이 돼서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쉽고 안타깝고 뭐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는 마음보다는 이제 정말 축하하고 잘 살아라 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제 정말 저희들끼리 차마 요즘에 하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게 되게 큰데 거의 금기어 수준으로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끝까지 회사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한번 문을 닫고 나와보자 하는 말은 솔직히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런 말은 좀 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부담을 또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6일부터 광화문 광장 앞에서 릴레이 발언도 하시고 피켓팅도 하고 계신데, 이건 혹시 어떻게 하게 되셨을까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 질문을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버텨보자라는 말을 하기가 이제 모두 서로에게 금기어가 되어버렸다라고 했는데, 이 릴레이 발언을 하고 피켓팅을 하는 건 어떻게든 우리가 버텨보고 TBS를 지켜내보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라서 이걸 어떻게 하게 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노조에서 어떻든 이게 선거가 중요한 상황이니까 선거 때까지 우리 목소리를 좀 알리자. 너무 시민들이 모르고 있고 TBS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 계획을 했고 당연히 뭐 우리 주영진 본부장을 비롯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인원들만 이라도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매일 나와서 우리 목소리를 알리자. 그런데 의외로 이런 걸 가지고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제대로 알려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좀 이런 목소리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께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민경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게 A4 용지 한 장까지 아껴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결함도 방송하면서 생기면은 당연히 당황스럽고 힘들겠지만 내가 그래도 TBS가 나의 일터이고 언론인으로서 이건 나의 자존감을 보여주는 장소인데 내가 베테랑 방송인으로서 자존감이 좀 깎이는 기분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가 붙드는 나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올해로 15년 차가 됐는데요. 사실 어떤 방송국을 가도 제작비가 넘쳐서 풍족하게 제작을 하는 방송국은 없을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제작비가 0원인 방송국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도 참 쪼들리게도 많이 제작을 해봤지만 이런 상황은 겪어보지 않아서 사실 되게 저도 늘 고민인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돈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가 더 앞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없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일단 사람들은 있으니까 카메라 감독은 있으니까 그래도 카메라는 돌아가니까 카메라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나가서 길거리에서 시민들 인터뷰라도 하자 하는 마음 그리고 뭐 일단 두 다리가 있으니까 좀 러닝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러닝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인터뷰를 좀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개척을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2년 가까이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은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다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티면서 함께 왔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도 혹시 여기에 더 첨언을 해주신다면. 자존심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돈이 출연료를 못 들어서 그냥 어쨌건 뭐 아까 말씀하신 재능 기부하시는 기자님들이나 뭐 출연자가 웃는 거까지는 뭐 다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종이가 없다는 것처럼 저희가 이면지를 활용하고 뭐 하고, 네, 그러니까 방송 장비뿐만 아니라 일반 컴퓨터에서 프린트 연결되는 것도 고장 나도 고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프린트가 안 돼서 원고를 받았는데 사무실 몇 층을 돌아다니면서 방송 시간 5분 전에 겨우 원고를 드린다거나 이런 순간이 오면 되게 그러니까 현타가 오면 좀 부끄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주시는 분이 계신데도 우리는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현타도 오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끝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버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간이 길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뭐 하물며 뭐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디오에 노래를 튼다 그럴 때도 심의 같은 걸 저희가 음원을 사서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음원 살 돈도 없어서 개인 돈으로 살 때도 있고 어디서 끌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출연자들 당당하게 이 노래 좀 듣고 싶어 얘기했을 때 틀지 못했을 때도 되게 현타가 오지만은 일단 그런 게 쌓이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든 대처하는 방법도 좀 키워나가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정상화가 되면 이거는 어떻게든 극복이 가능할 거다라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약간은 좀 뻔뻔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출연자분들한테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정상화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버텨오는 고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역설적으로 TBS에 이런 상황이 지금 TBS 구성원들을 더 베테랑 방송인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설적이게도. 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지금 TBS 상황이 힘든데 이것에 대해서 입을 닫고 또 산후조리원비를 걱정해야 되고 태교를 걱정해야 될 대신에 나는 일을 하자 이렇게 일을 택하기도 하고 이런 사연을 보면서 참 이게 개인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참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TBS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가족들이 가슴 아파할까봐 이건 말을 못하겠다더라 혹은 못하겠다더라 라고 들었어요 라고 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아르바이트는 집에다 잘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있는데 근데 저희끼리 얘기하다 보면 세상에 별별 아르바이트도 많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구나를 깨달을 때가 있는데 한 친구가 있는데 그 크루즈가 여행을 다니고 돌아올 때 크루즈가 한국에 왔을 때 그걸 자동으로 해서 짐을 내려주진 않아요. 그게 크루즈가 매일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마다 인력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도 그 일반 배달 알바나 아니면은 그런 쿠팡 알바보다는 단가가 세서 그 날에 맞춰서 이제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하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집에다는 알지는 않죠, 그쵸?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동료들한테 알리고 그러니까 너도 살아야 되니까 이거 아르바이트 추천하고 이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도 아르바이트 들었을 때 제가 못할 것 같지만은 이건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있고 똑같이 집에다가는 얘기를 잘 못하고 저도 저희 뭐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형이랑 주로 연락을 하는데 돈 얘기는 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는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형이 가끔 뭐 용돈이 생겼다고 보내줄 때가 있으면 감사히 받고 아니면은 제가 뭘 어떻게 해서 알바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일절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 쌓이는 그러니까 서로 모른 채 해주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